안녕하세요. 김 박사입니다.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해적선장과 앵무새에 대해서 잡담을 좀 나눠보겠습니다. 해적선장과 앵무새.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저 어렸을 때 만화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해적의 이미지가 뭐 무섭고 잔혹하다기보다는 좀 익살스럽고 귀여운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제 일반 해적들에 비해서 해적 선장의 이미지는 카리스마가 매우 넘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해적 선장의 뭐 카리스마는 애꾸 눈, 멋진 제복과 모자, 그리고 어깨 위에 앵무새 등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. 요거를 좀 이미지로 보면 뭐 이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스폰지밥이라는 미국 만화 영화에 나온 그런 해적 선장의 모습인데 제가 기억하는 그 해적 선장 모습은 뭐 이렇지는 않았지만 뭐 이미지 자체는 많이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해적선장의 어깨 위에는 왜 앵무새가 있었던 것일까요?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앵무새가 모험, 탐험, 돈 많은 부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. 물론 이것은 그 16세기 이후 근대 유럽인들의 시각입니다. 그럼 왜 앵무새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.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이른바 신대륙이죠. 이것도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붙인 이름인데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뭐 신대륙 구대륙이죠. 원주민들 시각에서는 어찌됐든 이 뉴 월드 신대륙 지금으로서는 중남미 아메리카가 되겠는데 이 아메리카를 발견 이후에 유럽의 본격적인 식민지 개발이 시작됐고 이를 계기로 이른바 듣보잡이었던 유럽의 부상이 시작됩니다. 중세 유럽의 어떤 세계사적 위상은 어땠을까요? 유럽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하던 그 파리, 런던, 이런 도시가 아시아의 작은 도시보다도 못했다. 이런 통계가 있죠. 16세기, 15세기 당시 가장 큰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? 세계에서. 바로, 이스탄불, 튀르키예죠. 튀르키예의 이스탄불, 그리고 중국 베이징 등이었다고 합니다. 이런 도시들보다도 훨씬 유럽의 도시들이, 인구 면에서, 못한 도시였으니까, 그, 유럽의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, 크지 않았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15세기 이후에 유럽에서, 식민지 시대가 시작됩니다. 유럽의 15세기 이후에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고, 이 아메리카에서 수많은 자원이 유럽으로 유입됩니다. 금, 은, 귀금속은 말할 것도 없고, 설탕 등, 농산물, 동식물, 인력도 마찬가지죠. 이른바 노예 무역을 통해서, 이런 그 노동력까지도 유럽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데, 예컨대 그 16세기 말에, 전 세계 은 생산량의, 16세기 말에 전 세계 은 생산량의 80%가 85%입니다. 85%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대부분은 유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겠죠.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
뭐 부상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. 뭐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식민지 사업이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시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수많은 자원 중에는 동식물 자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. 동식물 자원도 포함이 됐는데, 그중 가장 유럽인들의 흥미를 많이 끈 것 중 하나가 바로 앵무새였다고 합니다. 앵무새. 이제 당시 유럽에는 앵무새가 없었고,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앵무새가 일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. 앵무새가에서 들려온 앵무새가 일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.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. 그런데 아메리카 앵무새가 이 아프리카 앵무새보다도 크기도 크고 색깔도 더 화려했다.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른바 이 크고 화려한 앵무새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럽 이제 밖의 세계를 접한다는 것이죠. 유럽 밖을 항해 탐험한다는 증거. 이제 해적의 이제 어깨 위에 앵무새가 있다라는 것도 이런 이 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아메리카 일대에서의 예컨대 이 아메리카 일대에서의 약탈, 뭐 탐험 등의 활동과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식민지 사업에 연관되어 있다. 뭐 이런 이제 증거고, 결국은 뭡니까 이게? 돈이 많다. 뭐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돈이 많다. 뭐 이런 이제 부자다.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. 다시 말씀드리면은 근대 유럽에서 앵무새는 아메리카 식민 사업에 관여되어 있거나 최소한 아프리카와의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앵무새는 유럽 밖 세계와의 조우, 탐험, 항해, 모험,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이를 통한 부의 축적 죄송합니다. 이를 통한 부의 축적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앵무새는 유럽 밖 이른바 세계와의 조우, 탐험, 항해, 모험, 그리고 이를 통한 부의 축적 등과 연관돼 있다고 여겨졌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런 이른바 이제 신세계와의 조우, 이 원주민들한테는 재앙이죠. 이 재앙인 신세계와 조우를 통해서 유럽은 부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 다른 세상, 더 큰 세상에 대한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요. 이것이 바로 또 유럽의 과학의 발전과도 연관이 돼 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근대 유럽인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고, 이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, 이들에 대해서 연구, 분류, 필요성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유럽의 과학이, 특히 이제 유럽 과학, 특히 이제 뭡니까? 동물학, 뭐 식물학 등 자연과학이죠. 자연과학의 발달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컨대 뭐 앵무새뿐만 아니라 뭐 예컨대 앵무새도 있지만은 뭐 칠면조라든지 이런 것들, 라마, 퓨마 뭐 이런 것들,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시 유럽에는 없고 아메리카에서만 살던 이제 종들이었다고 합니다.
단 이제 식물에 대해서도, 아메리카 식물에 대해서도 유럽인들이 관심이 많았는데, 당시 유럽인들의 그림을 보면 이제 풍성한 이제 아열대 과일 모습이 그려진 게 많이 있고, 이런 면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풍성한 이미지, 이국적이고, 그죠? 이런 점에서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. 이것은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을 향한 어떤 혐오, 멸시, 뭐 부정적 인식과는 이제 다른 것이죠. 어떤 자원에 대한 그런 어떤 동경, 뭐 이런 것들이 있고.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식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뭐 파인애플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고, 뭐 멜론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국적인 과일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. 감자도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에서 들어왔는데, 감자의 그 인식 과정이 참 인식 과정의 변화가 참 재미있습니다. 처음에는 아주 귀한 식물로 인식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귀하고 이국적이고, 그래서 이제 이 상류층들의 음식으로 여겨졌다가 이것이 이제 널리 보급이 되고, 당시 유럽인들의 어떤 이 식생활의 어떤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서민 음식으로 그 지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 관점에서 이 구대륙과 신대륙의 동식물 비교의 필요성이 높아졌고, 이것이 이제 동물학, 식물학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, 당시 이제 그 유럽의 부상과 함께 떠오른 유럽 중심주의가 동식물에도 이제 동식물 분류 과정에도 이제 반영되는 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. 동식물 분류 이 과정의 반영.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유럽에 이미 있거나 이미 알려진 동물이 아메리카에서 새로 발견되는 것들보다 더 크고 우수하다, 뭐 이런 사상이죠. 매 있거나 알려진 것들이 더 크고 우수하다는 그런 어떤 사상, 그런 생각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예컨대 이제 이 아메리카의 라마, 그리고 이제 낙타, 유럽에 이미 알려져 있는 낙타를 비교를 한다든지, 이제 라마보다는 낙타가 더 크죠. 그리고 퓨마, 아메리카의 퓨마를 이제 이미 유럽에 알려진 사자와 비교를 한다든지, 이제 노블 라이언이다, 뭐 이런 얘기를 유럽인들이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. 노블 라이언, 노블 뭐 이렇게 이제 고귀한, 뭐 귀족적인 뭐 이런 거죠. 이제 이런 사상이 이후에 이제 근대 시기 유럽에 널리 이제 퍼지면서 뭐 인간에 대한 분류에도 이제 적용된 것이죠.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종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. 그래서 이제 대량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의 어떤 자원의 막대한 유입을 바탕으로 나아가서 이제 유럽이 이제 대량 생산, 대량 소비를 위한 산업화 과정을 겪게 되고, 또 이제 과학은 이제 또 이렇게 좀 더 크게 이제 발달을 하고,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 사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, 이를 계기로 근대 유럽이 세계의 중심부로 올라설 수 있었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, 이 해적선장 어깨 위에 앉아 있는 앵무새는 이런 근대 유럽의 부상을, 근대 유럽의 부상 어떤 부상이죠? 이런 뭐 식민지
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사업을 바탕으로 한 근대 유럽의 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